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리즈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국민 계몽운동, 연금보험이 정말로 얼마나 나쁜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1편이 되겠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노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일 수가 있다 보니까 은퇴 전에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았다면 은퇴 후에는 연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즉, 젊어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노력한 대가를 노후에 받아서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노후가 기대되죠. 따라서 이렇게 좋은 연금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가입한다면 정말로 이 연금보험 좋은 상품일까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케이팅을 타고 있는 얼어붙은 호수로 갈까요? 아니면 한두 명이 썰매를 타고 놀고 있는 개천으로 갈까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왠지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그쪽으로 뛰어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인파 때문에 얼음이 깨질 수 있는 리스크, 위험성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반면 몇 명 없는 개울은 왠지 위험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위험해 보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덜 가지만 그로 인해서 적은 인원 때문에 얼음이 깨질 염려는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과거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1972년도 영화인데 포세이돈 어드벤처 주인공이 바로 진 해크먼이 되겠습니다. 배가 뒤집어지자 배 바닥인 위로 올라가자고 진 해크맨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따르지 않고 일부 인원만 데리고 배에 어떻습니까? 위쪽으로 뒤집어진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따라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물이 들어와서 모두 익사해 버립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일부들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구조를 당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조리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요, 진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신봉만 할 뿐이죠. 그 다음에 비평과 비평도 불만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태평양의 섬에요, 원주민들이 새를 신으로 따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수송기로 식량 등을 하늘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커다란 새가 이 원주민한테는요, 이 커다란 새가 자기들한테 먹을 것을 주었다는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바로 그 새를, 사실은 수송기죠, 그 새를 신처럼 모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명국에 사는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로 한심할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놀랍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원주민들이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새, 수송기를 바로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니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문명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연금보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노후 준비의 대명사고,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젊어서부터 연금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것이 뇌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아무런 불만과 비평과 분석이나 평가도 하지 않은 채요. 왜 우리는 연금보험을 최고의 노후준비 상품이라고 믿고 오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요, 퇴직금 제도가 불안정하고 퇴직연금 제도가 없었고요. 국민연금이 시행 초기라서 노후 준비로는 형편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되며 많은 연금을 주는 특히 확정금리, 유배당 연금 상품에 매료된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너도나도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1990년대 말까지 그랬죠. 특히 7.5% 확정금리로 연봉리로 굴러가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배당 상품으로 증액연금하고 가산연금이 기본연금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일거양득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요,
만약에 이런 상품들을 가입하면요, 기본연금하고 증액연금하고 가산연금을 받다 보니까 하나의 연금을 가입했는데 놀랍게도 세 개의 연금을 가입한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요, 지금보다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의 연금액은 지금보다 약 2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똑같은 돈을 내도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상품은요,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액은 평생 비과세고,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은 최고의 노후준비 상품으로 손색이 없었죠. 하지만 그것은 1990년대까지만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려 34년이 더 흘렀습니다. 따라서 그때의 연금보험 상품이 지금도 똑같이 판매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주대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7.5% 연봉리 또는 확정금리 연금 상품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그런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판다면 보험사는 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망하겠죠. 따라서 공시이율이라고 하는 낮은 이율로 적립이 되어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저조하게 쌓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도 엄청 떼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요, 유배당 상품이 모조리 사라지고요, 무배당 상품만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배당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참고로 유배당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투자를 잘해서 나온 이익의 90%를 가입자한테 돌려줍니다. 배당을 해주고 자기들 주주는 10%만 먹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무배당 상품은 모든 수익 있죠. 그 수익 누구한테서부터 얻은 걸까요? 가입자의 보험료를 잘 운영해서 나온 수익이잖아요. 가입자의 그 어떠한 희생이 있었죠. 거기서 나온 모든 수익을요, 가입자한테는 전혀 배당하지 않고 100%다 보험회사 주주가 다 갖게 되는 그런 상품이 바로 무배당 상품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요, 참고로 2024년도 4월달 기준으로 제10회 경험 생명표는요, 남성이 86.3세, 여성이 90.7세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남성은 90세, 여성은 95세 이상을 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연금보험료를 만약에 냈다면 과거 대비해서 50%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연금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장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돈을 내고 90년대에는요, 100만 원을 받았다면 똑같은 돈을 내고 지금은 50만 원도 못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최악이 아닐 수 없겠죠. 낮은 수익률에 배당도 없고 연금액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니까 과연 연금보험 상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특히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미래 연금액이 가입 설계에서 예시됩니다. 가령 25세에 가입해서 65세 때부터 매월 172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요, 물가상승률 3% 가정 시 40년 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요, 172만 원이 아닙니다. 현재 가치 물가로 할인했을 때는요, 겨우 52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돈으로 이 가입자는 나중에 65세 이후에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요, 또 이 52만 원 가지고 그럭저럭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95세 되는 시점에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또 얼마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매월 21만 원에 불과합니다.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정도 됐죠. 9분의 1 토막 이상이 됐습니다. 한평생을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했지만 노후생활비 충당은 턱도 없이 부족하죠. 20만 원, 21만 원 가지고서 어떻게 노후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높은 사업비 차감으로 인한 적립순보험료가 작고 공시율이 낮고 연금액 책정 시 한계 수명을 120세까지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은 복리효과는커녕 비과세 효과도 언급할 경우 민망스러울 정도로 아주 미흡하고 저조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물가상승률이 5%로 상승한다면 정말로 이 가입자는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65세 시점에 172만 원은요, 현재 가치로 24만 원이고요. 95세 시점에 받는 연금액은 어처구니 없게도요, 10만 원도 안 됩니다. 56,529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 과연 어떤 노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돈이라면 부부가 치킨 2마리 먹으면요, 한 달 끝입니다. 특히 만약에 공시율이 더 인하될 경우에 위와 같은 그런 연금액도 받지 못합니다. 그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172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도 받을 수 있고요, 140만 원도 받을 수 있었을 때, 그렇다면요, 현재 가치는요, 56,000원이 아니라 3만 원, 2만 원, 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 가입자는 노후에 뜻하지 않게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 지금은요, 노후 준비 환경이 과거 대비하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퇴직금 제도가 강제화됐고요, 강화되고 퇴직연금 제도가 또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는요, 퇴직금 중간 정산도 거의 할 수 없게 되니까 적어도 노후 준비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 퇴직연금이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연금은요, 최고의 노후 준비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상품이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절세 비법을 통해서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연금은요,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한 연금액은 또 소득공제 혜택까지 줍니다. 그리고요,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보험이 아닌데 무료 장애보장을 최고의 장애연금으로 해주고 유족연금 또한 지급을 합니다. 게다가 연금 수익률을 현존하는 연금보험이 감히 견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거의 확정적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금액이 되겠는데요.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연금액은요, 현재 가치로 평생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살 먹은 사람이 지금 가입했다, 150만 원을 받는다. 이 소리는요, 지금 150만 원의 현재 가치가 65세 시점도 150만 원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150만 원이 현재 가치가 되려면요, 15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그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5세가 가입한 사람들이 65세 때부터 172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물가 상승률 3% 가정 시 40년 후에는 172만 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체증해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561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0년 후인 95세 시점에는 무려 1361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라면요, 거의 3천만 원 돈을 받습니다. 2722만 원을 받게 되는데, 과연 물가 상승률이 5%가 된다면 어느 정도 받을지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부터 매월 172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 5% 가정 시 40년 후에는 매월 12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는 95세 시점에 무려 523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면요, 2420만 원, 1억 466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국민연금은 물가가 제 아무리 오르더라도 걱정 하나 없이 연금의 구매력을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렇게나 많이 물가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제가 한번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왜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요, 곡물자원의 58%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 살면서 물가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거리가 태산인데 굳이 연금보험을 가입해서 물가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겠냐고 또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낮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불과 3, 4년 전부터 한 10여 년 동안에 2% 내외로 낮은 것을 경험했습니다만은요, 어떻습니까? 불과 2년 전에 5.1%였고요. 미국이라고 하는 부존자원이 많은 나라도요, 최근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8%, 9%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취약한, 미국에 비해서 취약한 경제 구조죠. 그래서 미래에는 물가가 반드시 올라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연금보험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연금보험이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보험사의 지나친 허용과, 그리고 보험 판매인의 무지와, 수수료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잘못된 언론의 보도 등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악랄하게 어우러진다면 고객을 현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제 연금보험으로는 우리의 한 번뿐인 노후를 절대로 책임지게 놔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연금보험 가입으로 우리의 노후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무설계, 자산관리 전반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주 저조한 수익률하고요, 높은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미래 가치의 연금액은 형편없다는 것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재무설계도, 자산관리도, 은퇴준비도, 노후설계도 전혀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판매인의 말만 믿지 마시고 거기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듯한 매스컴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은퇴는 굉장히 소중한 가치죠. 그런 것을 한낱 싸구려 물건 사듯이 선뜻 구입하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판매자의 말만 믿고서 구매하려 하십니까? 당연히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말을 믿고 연금보험이 아닌 평생 투자를 통해서 은퇴자산을 축적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연금보험은 가입하지도 말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모조리 해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도 여러분에게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를 하라고 한다면 꼭 이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너 같으면, 당신 같으면 연금보험 가입하겠는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판매인이 자신은 가입하겠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보험 판매인 또는 금융인으로서의 자질을 한참 잃어버린 사람이니 더욱더 그런 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길 수는 없겠죠. 연금보험에 이제요, 믿음은, 바로 믿음에 대한 탈출은 이제 지능순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물건을 팔아도요, 사는 사람한테 유용한 상품을 팔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요, 약장수들이 설탕물을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서 팔아도 사실은 설탕물 먹으면요, 그 한순간은 피로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효과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 노후준비 상품으로는 가입자한테 치명적인 독이 되고 판매인과 보험사만 좋아지게 되니까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제가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입하면 가입할수록요,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요, 자산을 지속적으로 깎아먹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전국민 계몽운동, 연금보험이 얼마나 나쁜가 2편을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만약 연금보험을 가입하지 말고 투자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다면 2000년대 가입한 모든 연금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손해가 나더라도 지금 해지하는 것이 평생 손해를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 가입했다면 민원 해지를 통해서 원금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이 현재 가치인 양 팔았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항상 금융상품이나 연금상품이나 기타 등등 모든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명한 판단이 중요하고 선택이 중요하겠죠. 그래야만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요, 제가 전국민 계몽운동, 연금보험이 얼마나 지금 나빠졌는지, 90년대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노후 준비나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연금보험을 멀리하고 가입하지 말고, 그리고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켰어요.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서 은퇴 자산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